1부에서 좋은 시간 계속 이어서 계속적으로 나가겠습니다. 1부에서 실손 보상하고 비례 보상에 대해서 화재보험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손 보상에 대해서 화재보험이랑 혹시 관련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실손이라고 하면 실비보험을 자주 생각하시는데 내용이 화재보험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손보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낸 돈의 일정 비율을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낸 돈보다 더 나오진 않는 거죠. 그렇죠. 화재보험도 이 실손보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우리가 건물 가액이란 걸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만약에 건물이 전체 불이 났을 때 이 건물을 복구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억. 네. 근데 만약에 내가 화재보험을 2억에 가입했다. 2억으로 가입하면 2억으로 주지 않습니다. 아 그럼 1억으로 주나요? 네, 실제 손해액인 건물 가액을 산정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인가요? 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화재보험 가입하는 요령이나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예. 네. 우리가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뭐 정말 많은 요소들을 확인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화재보험의 주된 물건은 그 건물이고 그 건물에 사는 호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소 및 동호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당연한 얘기죠. 네 맞죠. 네.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고객들을 만나서 증권 분석을 하거나 이런 화재보험 증권을 보았을 때 정말 거짓말처럼 주소가 다르거나 동호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주소 동호수가 일치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 네. 화재가 발생했어요. 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원래 집은 101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근데 내가 화재보험 가입한 호수는 110호예요. 어우. 110호로 가입을 했는데 101호에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났다. 당연히 보상이 안 나가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실제로 1년에 몇 번씩은 이런 사례를 봅니다, 저는.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한 게 왜냐면은 그 보험에 보면 가입 증서라든지 청약서라는 게 있을 텐데. 네. 맞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을 안내를 하는 설계사도 그렇고 가입을 하는 가입자도 그렇고 이런 부분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높지 않고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들을 실수하게 돼서 정말 101호에 가입해야 될 걸 110호로 가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1번 같은 경우는 주소에서 제가 이사를 갔어요. 네네. 이사 갈 때도 꼭 시청을 해야겠네요. 당연하죠. 내가 이사 가서 살고 있는 집으로 주소도 변경을 해야 되고 동호수도 바뀌고 또 평수도 바뀌겠죠. 맞죠. 네, 평수도 바뀌고 또 가전제품을 또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것들을 반영을 해서 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해야 정말 제대로 된 화재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좀 이해했습니다. 네. 당연한 건 내가 그냥 내 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때 내 이름으로 내 연락처로 가입을 하는 것처럼 화재보험도 정확하게 주소 및 동호수 그 안에 평수 내용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정말 저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꼭 중요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 가액을 산정해야 됩니다. 네. 내가 건물을 10억을 주고 샀다고 해서 이 건물의 가액이 10억이 될까요?
아니죠. 완전히 다르겠죠. 네. 이 건물이 30년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1억 주고 샀는데 지금 10억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하려면 첫 번째로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내가 가입할 때 설계사가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다 하시는 분들은 꼭 건축물 대장의 구조, 평수와 화재보험의 증권의 평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이 기준이 되고 아까 제가 실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된다고 한 것처럼 이 건물 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불필요하게 나가는 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고 네. 어차피 더 가입한다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봐야 건물의 구조, 높이, 평수 모든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물 대장을 한 2장 정도 뽑아왔는데요. 자, 건축물 대장 많이 보셨죠? 네. 네. 집합 건축물 대장 아파트입니다. 표제부에 갑부가 있습니다. 표제부가 뭐냐면 가장 첫 번째 이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건축물 대장에 보면 주 구조가 있고 그리고 지붕이 나와 있고 네. 층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화재보험에 다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기에 이 종이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준공일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 아파트를 봤으면 이제 실제 호수에 대해서 봐야 되잖아요. 예. 네, 호수는 전유부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 그리고 호수까지 나와서 확인을 해야 되고 이 호수의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면적이 실제 내가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아파트 집의 평수입니다. 이 평수를 이게 59.9니까 60 정도 넣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뭐 100, 200 넣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없다. 예. 왜? 여기 안에서만 보상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보고서 설계를 하고 설명을 듣고 안내를 받아야 제대로 된 내용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보장 금액에 대해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 대장을 보고 이 건물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건물 말고도 집에는 가재도구가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 가재도구가 뭐 가전제품이랑 여러 가지들을 합친 금액인데 뭐 평수가 넓은 집에는 TV도 큰 거 놓고 뭐 큼직큼직한 걸 놓으면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서 뭐 1억 정도 이상도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또 어떤 집은 한 3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다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이 내용들을 설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차피 뭐 개별로 선정할 수 있잖아요. 개인별로 금액 그렇죠, 맞춰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할 때 건물은 건축물 대장으로 보는 거고 이런 가재도구나 이런 거는 당연히 집 주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설계사가 가입할 고객한테 가재도구의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보장받을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가 가장 쉽게는 화재보험은 내가 불나서 내 집이 불탄 거 다른 사람한테 배상해 줘야 될 것들을 가입을 하는데 이 외에도 요즘에는 누수 사고 많죠. 오래된 건물들은. 많죠. 그리고 가전제품 수리비도 요즘에는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예. 네. 10년이 안 된 가전제품들은 보통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부담하면 보상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화재가 나지 않아도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에 화재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가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돈이 별로 안 드나요? 네, 비용 그래야 뭐 몇천 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 이거 괜찮은 꿀팁인데요, 이거는? 다 넣어도 보통 10,000원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수는 제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어볼게요. 네네. 네. 뭐 누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다음 시간에 또 해도 제가 또 누수에 또 당했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건물 높이 관련이라고 써놨습니다. 어떤 걸까요? 층수? 다른 것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친구? 자, 이 화재보험 안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이 건물 높이에 대한 담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풍수재 들어보셨나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태풍, 홍수 네. 이런 피해 등 관련해서 건물 높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화재보험상에서 15층을 기준으로 15층이 넘는 건물은 특수 건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5층 미만은 비특수 건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특수 건물인지 비특수 건물인지에 따라서 이런 풍수재나 넣어야 되는 담보들이 있기 때문에 고층 사시는 분들은 풍수재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 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그럼 15층 이상 살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건가요? 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네. 건물이 높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훨씬 세게 불고 그렇죠? 막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풍수에 대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층에 비해서 당연히 높은 층이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어떻게 오늘 그 화재보험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예, 지금 속속 잘 이해했습니다. 역시 또 보험 전문가 또 정구성님과 함께해서 지금 굉장히 또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그래도 좀 나름 고민이 좀 해결됐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화재보험이 어떻게 보면 비용이 작기 때문에 등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봐서 이런 화재 사건이나 사고들을 보았을 때 정말 이게 나한테 당연히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정말 나한테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꼭 미리 준비하셔서 정말 작은 위험도 대비하지만 큰 위험에도 대비를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화재 보험이나 혹시 뭐 다른 보험 쪽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아래 하단 링크에 뭐 또 편집을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정직한 보험의 정석 이쪽 문의사항 있으신 것도 뭐 단순한 것도 받아주실 거죠? 아, 그럼요. 그것도 엘리트 앰비션이나 혹은 정직한 보험의 정석 보고 연락을 주셨다 딱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우리 저 정보성님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 답변 드릴 겁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정보석 엘리트 앰비션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